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체의 부식 저항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크로스오버에서도 칩은 방금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중고 스포티지에서는 시간을 내어 후드를 엽니다. 사실 그의 성은 약하다. 그건 그렇고, 보증 대상 자동차의 경우 잠금 장치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앞 유리 및 뒷창 워셔 노즐도 위험합니다. 또한 보증에 따라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품 가격은 꽤 비싸고 두 번째 소유자의 주머니에 큰 흠집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방음 장치를 설치하려면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크로스오버를 더 조용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그리 적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표준 버전에서도 자동차가 너무 시끄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 장비의 경우 기아 스포티지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기 장치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결함으로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동시에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소진되는 안개 등에 대해 종종 불평합니다.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합니다. 때때로 중앙 잠금 시스템, 파워 윈도우 및 멀티미디어 시스템 작동에 오작동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통계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모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2리터 4초는 실린더 피스톤 그룹이 긁힐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오일 레벨이 부족하고 촉매가 고장나는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모든 것이 다소 명확합니다. 낮은 유체 수준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오일 부족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피스톤은 실린더를 따라 건조하게 움직이며 벽에 자국과 점수 표시가 남습니다. 따라서 엔진의 오일 양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항상 정상 범위 내에 있다면 그러한 문제는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화제가 실패하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 이미 50에서 8만 킬로미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급하게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사실 촉매의 작동 부분은 세라믹 벌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패하면 파괴됩니다. 작은 세라믹 입자가 엔진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 사포처럼 실린더 벽을 긁습니다. 엔진 수리 또는 실린더 블록 교체가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하십시오. 그러므로 중화제를 주에 깊게 관찰하고 제때에 교체하십시오. 일부 소유자는 실패한 촉매를 잘라내고 소위 미끼를 설치합니다. 더욱이 이는 132마력의 출력을 갖춘 1.6리터 자연흡기 엔진에는 이보다 덜 적용됩니다. 사실 이 모터는 우리 시장에서 매우 드뭅니다. 동일한 볼륨의 터보차저 버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은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로 인해 아직 오작동 통계를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터보차저조차도 아직 어떤 식으로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대 투싼은 이미 수십만 킬로를 주행했습니다. 우리는 신뢰성 상황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극적으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엔진 모두 가스 분배 메커니즘을 구동하기 위한 금속 체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서비스 수명은 약 20만 킬로미터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기 사슬 신장 사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명 4에서 5년이 지나면 가솔린 엔진은 실과 오일실이 말라서 오일이 땀을 흘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엔진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게스킷이 없습니다. 모든 엔진 부착물은 실런트에 장착되어 5에서 6년 사용 후 건조됩니다. 185마력 터보 디젤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터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품질 연료와 오일 및 필터 교체 규정 준수를 선호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디젤 엔진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오랫동안 한계에서 작업한 후에 엔진이 유효 속도로 몇 분 동안 작동하여
터빈 베어링을 냉각시키는 것을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식 중요 엔진에는 특별히 추가 타이밍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장사항은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7단 DCT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면 간헐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사본이라 할지라도 교통체증으로 인해 상자가 더듬거리거나 흔들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긴급 수리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간격으로 클러치 키트나 메카트로닉스 장치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 메커니즘의 수명을 연장하는 주요 절차는 4만에서 6만 킬로미터마다 정기적으로 오일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상자가 과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봇에 비해 역학이 더 유리해 보인다. 수십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후에는 싱크로나이저의 조기마모로 인해 두 번째 및 세 번째 기어가 눈에 띄게 작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질병이 이미 수년 전에 치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아차 모델에서는 안돼라는 결함이 나타난다. 그리고 더 규정에 따르면 수동 변속기의 오일은 9만 킬로미터마다 교체됩니다. 그러나 6밴드 유체 역학적 자동 변속기에서는 1.5배에서 2배 더 자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만 상자는 큰 수리 없이도 최대 35만 킬로미터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면 자동 변속기는 적절한 리소스를 갖게 됩니다. 주의 깊은 운전 스타일과 결합된 고품질이 적시 유지 관리는 박수 수명을 연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X4 변속기에서 앞바퀴가 미끄러질 때 조심스러운 태도는 뒷바퀴를 연결하는 전자 클러치의 수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지 비용은 운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일부 요소는 처음에는 적절한 서비스 수명을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충격 흡수 장치는 항상 필요한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5만에서 7만 킬로미터에서 누출되기 시작합니다. 실패하면 표준 예비 부품 대신 비정품이지만 잘 알려진 브랜드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소유자는 약 5만 킬로미터 후에 허브 베어링이 윙윙거리는 것에 대해 불평하며 그 수명은 일반적으로 2배 더 깁니다. 동시에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앞 스트럿의 베어링이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어 캘리퍼가 막히면 브레이크 메커니즘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발생합니다. 이는 기아 스포티지의 독점적인 상처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유소 마스터는 자동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메커니즘을 개발합니다. 그러나 질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새로운 캘리퍼 어셈블리를 구입해야 합니다. 결국 3만에서 5만 킬로미터마다 스테빌라이저 스트럿을 교체하는 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사건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중고 스포티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린 나이에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보호하려면 DCT 로봇 기어박스를 사용한 개조만 피하십시오. 그건 그렇고 그것은 177마력 1.6리터 엔진과만 결합되었습니다. 2리터 디젤 엔진이 장착된 버전은 신뢰성 측면에서 거의 완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로봇이 이미 완전히 폐지되고 디젤 4초로 표준 8단 자동을 설치하기 시작한 스타일 변경 후 차를 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